네, 안녕하세요. 고재규 편집국장입니다.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458호 미리보기 이번 주에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커버 스토리는 국민의당의 국고보조금 리베이트 의혹을 다뤘는데요. 이 표지는 국민의당 로고를 상징하는 로고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약간 곤혹스러운 장면으로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제목은 새정치 의혹의 가치다입니다. 국민의당은 저희 이제 인터뷰도 좀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출한 기록도 받고 법적 하자도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당직자랄지 의원들조차 당 자체 조사에 대해서 좀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김수민 의원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폭풍전야 국민의당 내부 목소리를 김은지, 김동인 기자가 날것 그대로 이번 커버 스토리에 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지금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의혹이 남아있는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산업은행 몰락사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종태 기자는 시사인 내부에서는 경제전문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 이종태 기자가 산업은행 몰락사를 조명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목은 밑빠진 독에 왜 물 부었을까? 보통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 자체를 좀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저 이종태 기자는 좀 초점을 달리했습니다. 국책은행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자본을 공급하는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를 어떻게 산업은행이 소홀히 했고 어떤 정치 이익 권력이 이 산업은행을 이용했는지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다뤘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기사는 또 이 연평도 르포인데요. 송지혜 기자와 조남진 사진 기자가 연평도를 다녀왔습니다. 요게 보시면 이제 중국 어선인데요. 연평도 앞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실태를 좀 상세히 다뤘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어떤 식으로 조업을 하고 또 어떻게 꽃게를 싹쓸이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조목조목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갔다 왔던 송지혜 기자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지혜 기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연평도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꽃게가 씨가 말랐다라는 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동부리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께서는 실제로 이번 해에는 꽃게의 발가락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예년 같았으면 그물에 걸린 꽃게를 따는 아르바이트를 1시간당 10,000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하곤 하셨는데 꽃게가 아예 배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으니 아예 발가락조차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민들께서도 예전 같았으면 50kg짜리 한 상자, 그러니까 총 10상자 이상은 꼭 수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상자 이렇게 수확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꽃게 가격도 그래서 한 2-3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4월, 5월, 6월 달 각 달마다 꽃게의 가격이 달라요. 4월 달에 꽃게는 가장 맛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47,000원까지 올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7,000원 선에서 거래되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약 2배 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어선들 때문이라는 게 좀 지배적일 것 같은데요. 실제 가서 본 현장 느낌은 어떻습니까? 중국 어선을 실제로 우리 어민들께서 납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군의 단속이라든지 혹은 여러 정부 측의 중국 어선,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 노력이 없기 때문에 오죽 답답했느냐라고 저한테 토로를 하시면서 직접 그렇게 위험하게 납포를 하신 일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바다에는 중국 어선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송지혜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보통 이제 국내 어선들이 조업하지 않는 이른바 저인망 방식이랄지 또 어린 꽃게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은 그러니까 국내 주민들은 보호 차원에서 잡지 않는데 중국 어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싹쓸이로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맘때 특히 6월 달쯤 되면
이제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 어선들도 이제 그쪽 서해 NLL 근처로 와서 꽃게 연평도 연안에서 꽃게 조업을 하면서 대북 긴장감이 높아진다라는 보도를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뭐 북한 어선에 대한 위협이랄지 남북 긴장 고조랄지 뭐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오히려 남북 긴장보다는 생계 위협에 대한 그 긴장, 그러니까 중국 어선이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린 물고기들을 다 수확해 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생계 위협에 대한 게 더 높았고요. 왜냐하면 그 중국 어선은 해경이나 어업지도선이 단속에 나서면 NLL 수역, 우리 수역에서 꽃게잡이를 하다가 곧장 NLL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북측 수역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럼 단속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생계 위협에 더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송재 기자가 르포한 기사 중에 제가 기억나는 대목이 있었는데 데스킹 하다 보니까 그 주민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조업에 종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북이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한다 할지 해서 좀 공동 대처해서 주민들이 좀 꽃게를 안전적으로 좀 잡을 수 있고 중국 어선도 좀 단속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하신 대목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현장에서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개적으로는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를 약간 꺼려하는 눈치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의 그 협력 하에 그 단속도 이루어지고 꽃게잡이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뭐 해군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아니면 인공어초를 수역에 이렇게 심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지만 사실상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실상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에요. 남북 대화로 공동어료 수역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중국 어선의 침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해 주신 우리 송재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간에 사실상 이제 대화가 단절됐고 남북 대화랄지 또 대북 정책 관련돼서는 저희 시사인에 전문 기자가 계시죠. 남문희 기자께서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를 해주시고 기사도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또 구체적인 대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현재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기사는 저희 또 지면에서 남문희 기자의 그 심층 있는 심층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사회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 다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라고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보통 이제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게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보통 이제 민원을 제기한다 할지 또는 공익제보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민원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그러니까 고발 대상이 됐던 피민원 기관에 통보가 돼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신문고 내부 고발을 막는 부작용인데요. 직접 취재를 한 이상훈 기자를 역시 또 이 자리에 모시고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네. 그 이번에 취재한 기사 중에 보니까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냈다가 신상이 털렸다라는 기사를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인가요? 저희가 취재한 사례는 법원 공무원의 사례인데요. 예. 법원 공무원분이 자기 상사를 근무 태만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냈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이네요. 민원 신청인데 사실상 내부 고발인데요. 예. 이 정보가 그러니까 이분이 민원을 냈다는 정보가 그 피민원인에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내부 고발 대상인 피민원인에게 정보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에게 정보가 들어가서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특정이 됐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제 내부에서 감찰 비슷하게 조사까지 받았다. 이 내용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도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기도 했었는데 이같이 이제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거기 고지된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10년간만 보관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바로는 이제 민원인의 이런 개인 정보랄지 이런 게 10년 이상 파기되지 않고 10년 이상 보관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무슨 소리죠, 그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만 모든 민원 정보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의 모든 민원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이면은 처음에 나왔던 민원들도 파기가 돼야지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10년이 넘은 민원 정보도 파기를 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DB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DB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또 경찰로 개인 신상 정보를 넘기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거는 또 기사에서 좀 자세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한 이상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458호에는 이외에도 문화 싣고 달리는 청년들의 푸드트럭이라는 새로운 또 창업과 관련되고 문화도 관련되는데요. 고재열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김영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흑상도 성폭행 사건을 역사적으로 다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강추드리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58호에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담았고요. 또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시사인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459호에 심층 있는 기사와 또 다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기사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